네, YNS 열정과 신념의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구림중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문제는 총 22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논술형 2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나머지는 이렇게 본문과 외부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항상 외부 지문의 비율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이 길고 외부 지문의 내용과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 외부 지문을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죠. 물론 본문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어법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구림중학교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준비를 할 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더 공부해야 할 양이 많고, 그리고 조금 더 시험 문제도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총평으로는 지난 기말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쉬웠습니다. 지난 기말고사 때 비해서는요. 지난 기말고사 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이들이 점수가 되게 안 좋았죠. 어휘가 정말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어휘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기말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낮지만 그리고 외부 지문과 어법 선택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외부 지문에서도요. 원래 이제 외부 지문에서 어법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이번엔 2문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문보다 외부 지문의 비중이 더 크다. 자, 그리고 시험 특징으로는 의사소통 기능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외부 지문이 4개가 있는데 관내 이제 그 외부 지문 내용을 보면 이제 가장 어렵고 내용도 길고 해서 공부해야 될 게 좀 많다. 본문의 비중보다 외부 지문의 비중이 크고 난이도가 높다라고 써놨습니다. 자, 논술형은 대체로 어법을 활용한 영작 문제입니다. 논술형도 쉽지가 않죠. 자, 그리고 외부 지문의 유형은 시험 문제를 통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 유형이 변형이 3문제나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난이도 상짜리도 있었고, 중, 하 정도로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상 문제는 없고요. 보통 중도 3, 4개 정도 있다라고 하면, 구림중학교는 그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어렵습니다. 시험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난이도가 좀 쉽다라고 느껴진 것이 본문 문제가 조금 쉬웠어요. 본문. 원래 지난번에는 본문 문제도 좀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본문이 조금 쉽게 나왔습니다. 5과 7과인데 이거 5과 내용이거든요. 5과에서 나왔었던 내용이 심경 문제. 이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어법 선택형이 뭐 항상 나오는 거지만 어법 선택형이 어렵게 안 나왔어요. 눈에 잘 보이는. 병렬 구조하면 바로 정답 나오는. 그다음에 여기는 외우면 맞추는 이런 내용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서 다행히 본문 문제는 대부분 잘 맞춰줬어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 일치 문제에서 이제 5점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어휘 수준을 보면 확실히 기말고사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낮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게 맞췄고 교훈 문제 또한 뭔가 직관적으로 해석이 잘 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본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천재정 학교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어느 정도 평이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논술형이 한번 나왔는데요. 이 논술형도 사실은 어렵지 않았어요. 여기에 또 2단어의 어형을 변형하라고 딱 이렇게 내줬기 때문에 사실 다 어느 정도 이게 그 연습을 해본 친구들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can하고 spinning 이제 변형을 하면 되는 건데 아이들이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요. 보통 첫 번째 기본이 안 돼서 어순이 안 돼 있거나 어순 모르면 일단 맞출 수가 없죠. 이걸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기본적으로 어순 감각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이시 주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틀린 친구들이 있어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평소에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시제에 맞게 조동사도 변형을 해주고 얘도 어, 이 동사 원형으로 좀 바꿔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문사, 투부정사, 목표어법에 관한 이제 어법을 활용한 영작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논술형 1번은 많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네, 외부 지문 문제입니다. 5번에서 7번까지고요. 이번 외부 지문 길이가 상당히 길죠. 네. 여기 이제 전화 공포증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전화 공포증 관련된 내용들. 자, 그래서 그거에 관한 제목 문제 이번에도 역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목 문제 항상 나옵니다. 항상. 자, 그리고 이번에 6번 문제는 이제 크루셜과 의미상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해서 어휘의 이제 의미를 찾는 거였는데, 어, 어렵진 않았습니다만 이 단어를 몰라서 틀린 친구들이 또 있어요. 이 쉬운 단어인데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 불임중학교는 항상 이 어휘 공부를 좀 열심히 해둬야 됩니다. 이번에 유의어 반의어를 정말 많이 공부했는데 이 문제를 틀린 친구가 있어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더 공부해야 됩니다. 네, 유의어 반의어는 꼭 불임중학교 외부 지문에서 수업할 때도 하고 암기 리스트도 따로 이게 테스트를 보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자,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는 문제였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게 어려운 어휘가 섞여 있지 않아서 아이들이 충분히 해석이 가능했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8번에서 10번까지 이것도 이제 외부 지문이죠. 자, 그리고 쭉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 외부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매번 등장하는 문제인데 삽입 문제입니다. 그쵸?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은요, 원래 외부 지문 본문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그냥 삽입만 해주면 돼요. 이미 어느 문맥이 있는지를 여러 번 정독한 친구들은 틀릴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배점이 5점이지만 조금 쉬웠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자,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는 어법상 옳은 것만으로 짝지은 것은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감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법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PP로 쓸 것인가, ING로 쓸 것인가, 이제 관계사절에 있는 동사의 형태를 조금 맞춰주는 그런 내용이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전치사 뒤에 어떤 형태가 와야 하는가, 이런 걸 또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어떤 형태로 와야 될 것인가. 다 ben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품사만 바꿔서 지금 다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했죠. 네, 아이들이 어려워했습니다, 이거를. 네, 물론 어, 꼼꼼하게 뭐 본문을 외부 지문을 다 외운 친구들이야 맞출 수 있었겠지만 사실 이게 다 외우지는 못하거든요. 길이가 좀 많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평소에 어법을 조금 이제 잘 이해하고 수업 시간에 요런 내용으로 이렇게 동명사를 쓰는구나. 이런 내용으로 여기는 이제 원형을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공부가 좀 안 된 친구들이 이 문제를 좀 틀렸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틀려서 조금 어려웠었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 이제 외부 지문 어법 공부를 좀 더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이번에 파이널 문제에서도 어법 문제를 몇 개 출제를 하긴 했지만 조금 더 비중을 높여서 이런 문제를 제작을 해서 한번 더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0번에도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였는데 역시나 어려운 어휘가 섞여 있지 않아서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7과 본문입니다. 7과 본문. 네, 7과 본문에서는요. 이제 요런 단어들 있죠. trendy, outdated, include, exclude, recent, ancient. 이것도 많이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어휘도 좀 어렵다고 느껴요. 특히 이 단어는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exclude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ancient는 많이 봐서 알겠지만요. 그래서 이 어휘를 몰라가지고 틀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역시나 구립중학교는 확실히 지문도 길고 거기에 포함되는 어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유의어, 반의어 공부 꼭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 출제가 이렇게 되었고요. 자, 그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 네, 요런 내용도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변형 내용입니다. 변형 내용. 죄송합니다. 이쪽이죠. 네, 변형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가 들어가는 게 적절한지 문장을 삽입하는 문제. 항상 구림중학교는 문장 삽입을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이번에 파이널 할 때도 파이널 그다음에 저기 저희 외부지문 기출 문제에서 문장 3위 문제 정말 수도 없이 풀었는데 다행히도 아이들이 이번에 잘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 이해 문제가 또 있었고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논수령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틀린 친구들이 좀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게 어순을 배열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순 감각이 없으면 좀 틀리는 부분이죠. can you 다음에 동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동사를 먼저 안 쓰고 다른 거를 좀 먼저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아쉽지만은, 여기는 정답이 이제 imagine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연결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사를 활용한 그런 어법이었습니다. 여기 hit을 hitting으로 바꿔서 hitting the dark tower 이렇게 써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분사를 바꾸지 않고 그냥 쓴 친구들도 조금 있어가지고 아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서술형도 저희가 항상 연습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 시험에도 마찬가지로 서술형도 어법 서술형으로 준비를 탄탄하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종 어법 문제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5과 7과에 나오는 문법만 나오는 그런 문제였는데, 요 C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또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점이 좀 많이 있었던 그런 문제였고요. 아무래도 이 도치가 이번에 목표법이 아니었는데 튀어나와가지고 아이들이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는 뭐 관계사와 그다음에 분사가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었는데 이 AD인지 ACD인지 이 둘 중에 하나에서 많이 헷갈려가지고 조금 이제 틀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우 아쉬운 딱 하나만 틀려가지고 문제 5점이 날라간 너무 아쉬운 그런 문제였죠,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 다 맞춰줬죠. 다음번에도 어법 문제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부터 또 이제 외부 지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빈칸에 들어갈 문장을 또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문장 삽입 많이 나오죠. 예, 여기는 또 이제 변형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정답이 5번이었는데 이 문장을 해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또 틀렸습니다. whether or not이 어려운 건 아닌데 어떻게 해석하는 거지? 라고 좀 기초반 친구들은 어려워했습니다. 이걸 또. 그래서 틀린 친구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다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문맥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창작해서 이 문장이 창작문이거든요. 이 창작된 문장을 이렇게 적절하게 삽입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에 다행히도 이 해석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제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불임중학교 시험에서는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 삽입 항상 신경 써야 되고 도식화, 그 다음에 단락별 제목, 그 다음에 단락별 주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중간중간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는 게 적절할지 이거를 좀 한번 고민해보는 훈련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내용 일치 문제였고요. 네, 항상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외부 지문이죠. 여기는 이제 순서 배열 문제가 나왔습니다. A, B, C, D까지가 이제 지문이었고 주제 찾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부 지문에서 이제 적절하게 쓰여진 어법을 찾는 그런 문제였죠. 네, 이 내용도 틀린 친구들 좀 있는데 아까 마찬가지로 네, 평소에 이 내용들을 어떤 어법이 들어갈지 그 어법을 잘 이해하고 아니면 외부 지문 정독을 아주 꼼꼼해서 좀 잘 암기가 된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은 여지없이 다 맞는데요. 그러지 못한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좀 틀렸다. 그래서 다음번에 어법 비중이나 동사 선택형, 어법 선택형 이런 것도 이제 외부 지문으로 준비를 더 해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 배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불임중학교는 이번에 기말고사보다는 쉬웠지만 역시나 문장 삽입하는 문제나 외부 지문의 어법, 그 다음에 어휘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제 범위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뭐 한 문장이긴 하지만 범위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어떤 문법 문제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마냥 쉬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난이도가 좀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항상 불임중학교는 첫 번째로 외부 지문과 본문의 비율이 이제 거의 대등하기 때문에 본문 공부하는 것만큼 외부 지문 정독과 거기에 있는 어휘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법들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중간중간에 문장을 어떻게 삽입해 보는 게 적절할까? 도식화, 그다음에 단락별 제목 찾기, 이런 것들로 공부를 좀 해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임중학교는 분석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 기말고사 때도 열심히 또 공부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